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쁜 1월이 지나고 더 바쁜 2월이 되었습니다. 더 바쁜 3월이 되기 전에 2월의 가장 중요한 일정인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도 2월달 급여에 연말정산을 반영하려면 오늘부터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전에 막내들이 많이 묻는 기부금, 월세, 의료비, 이중근로 등 다양한 영수증을 더존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더존으로 넘어갈게요. 자, 저는 이렇게 더존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더존에서 연말정산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연말정산 하기 전에 무조건 먼저 하셔야 될 것부터 확인할게요. 인사급여에서 사원 등록으로 들어갑니다. 네, 사원 등록에 들어가면 이렇게 당해년도가 맞춰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할 거는 실은 모든 사람들이 올해 신규 취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 계속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 사람들의 기본 정보를 끌고 오는 거예요. 전년도 이 사람들이 했던 인적 정보라든지 장애인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끌고 왔는지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 모음에서요 전년도 자료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요것들을 이제 그대로 끌고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용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컨트롤 F3만 허용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컨트롤 F3을 딱 눌러주시면 전년도의 부양 가족을 이제 이 더존에서 적용을 시킨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요 미미라는 사람의 연말정산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옆에 이 미미라는 사람이 저한테 준 모든 자료를 전부 다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을 딱 하기 전에 이 사람이 무슨 자료를 줬는지부터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자료를 배포를 할 때 무슨 자료를 주세요 하고 안내문을 만드는 것도 연말정산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은 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중 요 탭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중도는 중도퇴사한 사람이니까 관계가 없고 12월 31일 기속의 근로자들은 이 연말정산 탭에서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이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에서 다운받은 자료를 이제 업로드하는 주요 요 탭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미미라는 근로자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불러와 줍니다. 요 미미라는 근로자에 대해서 저희가 연말정산을 해줄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당해년도 총 급여액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사람한테 우리가 총 띈 금액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 요 미미라는 사람이 준 자료를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이 사람이 연말정산 자료도 줬고, 그 다음에 안경 구매한 것도 좋고, 월세도 있고, 이중근로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주민등록 등본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요거여야 해요. 이중근로 원천징수 영수증. 요거 한번 꺼내볼게요. 네, 이중근로 원천징수 영수증. 이 사람은 지금 2020년도에 다른 곳에서 이중근로를 했나봐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근무한 것을 여기다 합산할 수 있게끔 주세요 하고 이렇게 영수증을 저희한테 첨부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쵸?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여기서 보시면 보통 이렇게 소득명세라고 나와요. 소득명세는 이 사람이 달달이 얼마를 받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탭인데, 이 사람은 이중근로가 있기 때문에 이중근로에 대해서 급여를 산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요거는요 전체 메뉴에서요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 탭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미미라는 사람을 불러오고요. 미미의 종전, 자,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근무처멸, 특허 법률 사무소,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눌러주시고요. 이 사람의 급여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자, 이렇게 급여를 입력을 하고 나시면 이 사람의 비과세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비과세가 있었구나. 이 비과세를 저희가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출산 육아수당을 입력하는 탭이 없어요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 눌러보시면 전체 비과세라고 나와 있어요. 전체 비과세를 눌러주셔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 여기 보이시죠? 이 사람은 1066660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볼게요. 이 사람은 중도퇴사를 하기 전에 우선 근무 기간을 한번 입력을 해줄게요. 이 사람의 근무 기간을 입력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01. 그래서 이 사람은 2021년 0830까지 이중근로를 한 사람이에요. 이중근로라고 하는 거는 이 직장도 다니고 그 다음에 현 직장도 동시에 근무를 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사람의 소득세. 이 소득세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주근무지, 차감징수세액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반드시 결정세액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요 결정세액이 이 사람이 퇴사 이쪽에서 정리를 할 때 냈던 세금을 뜻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입력을 해주고요. 이 사람의 4대 보험료도 입력을 한번 해줄게요. 자, 건강보험료를 얼마 냈죠? 850. 장기 요양까지는 뭐 안 나와 있으니까 합쳐서 넣을게요. 국민연금 1562-000. 자, 고용보험 357870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전체 소득이 다시 한번 입력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누른 다음에 X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미미의 소득 명세로 가가지고요. 종전 근무지를 불러오고요. 그러면 이 종전 근무지가 이렇게 반영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총급여가 지금 현재 근무지와 그 다음에 이중 근로한 근무지까지 합산된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연말정산을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총급여액을 불러온 다음에는요, 이 전체 메뉴에서 자, 국세청 간소화 자료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미미를 찾아주세요. 자, 여기서 미미를 찾은 다음에 저희는 간소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에 미미가 제출한 2021년 자료를 땡겨와 줄게요. 자, 이렇게 땡겨와 주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능 모음에서 국민과 건강보험료 금액이 업로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왜 체크를 해주냐? 요거는 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국세청 자료로 하냐, 그 다음에 회사에서 띈 자료로 하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요거는 회사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가 업로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요게 업로드 함으로 반드시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요거를 눌러준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을 전송을 해줍니다. 전송을 해주면 여기 보시죠. 건강과 국민연금을 체크를 해서 선택사원 반영을 해주세요. 그러면 국세청 자료가 이제 전송이 완료됐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연말정산으로 넘어가서 우리 미미를 다시 재조회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국세청 자료가 정확하게 국민연금, 특히 건강보험이 제대로 되려면 여기 보시면 이거 중요해요. 기능 모음에서요, 국세청 건강보험료 PDF 적용 선택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함으로 눌러주셔야 국세청 자료로 변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미미라는 직원의 국세청 자료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탭으로 떠요. 자, 이렇게 국세청 간소화 문서에 건강보험 등이 적용이 됨, 요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눌러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국세청 자료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재 중소기업 탭이 적용이 되어 있죠. 이 친구는 중소기업 적용이 된, 그러니까 90% 적용을 받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면 요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으면요, 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여기 탭을 딱 눌러주시고 총급여액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확인을 해주셔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2018년도에 2023년 총 대상 급여액은 2,400만 원이죠. 요거는 뭐냐면 이 사람의 총급여액은 실은 6,900만 원인데요.
지금 이중 근로한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이 사람이 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이 세계정복이라는 회사에서만 받은 급여만 이제 감면이 되기 때문에 이 급여만 불러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다 해준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한도는 150만 원이라서 최대 150만 원까지 전부 다 적용을 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아래로 쭉 내려 보시면 이 사람의 소득세가 지금 230만 원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자료를 줬죠? 자, 의료비 줬죠, 월세 줬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등본, 기부금까지 줬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준 자료가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위에서부터 확인을 할게요. 자, 쭉 내려오다 보면 이 친구가 의료비를 줬어요. 안경 구매한 걸 줬죠. 근데 안경 구매는 국세청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 자료랑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볼게요. 자, 미미라는 친구가 미미 동네 안경점에서 시력 보정용 안경을 구입한 내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의료비 탭으로 갑니다. 자, 의료비 탭으로 들어가시면 지급 건수가 4건에 3800원이죠. 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가서요, 의료비에서 이 사람이 11005885221 여기서 구매한 자료가 있는지 보시고 없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적용을 해줘야겠죠. 자, 여기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본인 상호명 미미 동네 안경점, 국세청이 아니기 때문에 5번 기타로 입력을 해주시고 한 건 118000 요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정산 명세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의료비 금액이 바뀐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블랭크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뭐냐,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가 넘어야지만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의 급여가 6,900만 원인데 의료비가 24만 원인 걸로 봐서 3%가 넘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걸 미리 알고 입력을 안 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초보자니까 혹시 모를 것에 대비해서 준 자료는 모두 입력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우리 그럼 의료비도 입력을 했고, 교육비, 이 친구는 교육비가 있었네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 친구가 기부금 영수증도 줬어요. 자, 기부금 영수증 한번 볼까요? 자, 미미라는 친구가 무슨 기독교회에 이렇게 기부금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중복이 있는지 가볼게요. 기부금 탭으로 넘어가면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뜨지 않았던 기부금 자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입력을 해줘 봅니다. 자, 본인의 기부금을 불러오고요. 기부처, 자, 기독교회고요. 자, 요 유형이나 코드나 이런 것들은 요 밑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교회이기 때문에 종교 41번. 요건 한도 계산 때문에 그래요. 건수는 여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건을 입력을 해도 되고 뭐 여러 건을 입력을 해도 되지만 저는 통합해서 한 건. 그 다음에 기부 대상 금액 여기 보이시면 412만 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국세청 자료가 아니라 기타, 그리고 저희는 금전으로 했기 때문에 기타 금전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이거를 입력을 해준 다음에요. 자, 1번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게요. 당해년도 기부금으로 반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게 올해 자료로 넘어온 거고요. 기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한데, 자, 여기 기부 명세를 했으니까 기부금을 조정하러 한번 가볼게요. 기부금을 조정하러 갑니다. 여기서 공제액 계산, 정산 명세서 보내기가 있는데 요거 하기 전에 전년도 기부금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전년도에 전혀 이월된 거나 어떠한 반영이 된 게 없어요. 그런 다음에 공제액 계산으로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올해 기부금이 불러와지고요. 자, 안 불러와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불러오기 눌러주시고 공제 금액을 정산 명세로 반영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올해 412만원 불입했고 해당 연도 공제 412만원이 전부 다 반영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조정명세 현황에 가면 뭐 이월되거나 소멸되는 금액 없는 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정산 명세로 딱 들어오면
자, 이 친구의 기부금 82만 4천 원이 적용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기부금도 우리가 반영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아, 이 사람이 또 월세도 줬어요. 자, 월세액을 준 것을 확인을 해보려면, 자, 월세 이체 내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도 있고 임대차 계약서도 있어요. 자, 그 전에 이 사람은 급여가 높았죠. 급여가 높았기 때문에, 자, 월세액을 딱 눌러주시면 더존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12%, 총급여액이 5,500부터 7,000만원까지 10%예요. 자, 근로소득자 중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자는 또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자, 이 사람은 다행히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고 근로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기 때문에 10% 반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월세액에 대한 조건을 확인을 했으니까 우선 이 사람이 되는 것은 확인을 했고, 임대차 계약서를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월세 계약서를 이제 확인을 해야 하는데, 미미라는 사람이 임꺽정이라는 집주인한테 집을 빌렸어요. 자, 주소지는 신촌로 3길을 빌렸고요. 자, 그 다음 장. 임대 보증금은 1,000만원에 임대료 40만원, 관리비 5만원입니다. 관리비는 월세액에 포함하지 않아요. 이 임대료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을 해야 될 게 사항이 있어요. 이 미미가 이 신촌로 3길을 계약을 했는데 이 신촌로 3길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 등본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등본도 받았어요. 등본 딱 눌러주시면, 아, 이 미미라는 친구가 준 주민등록 등본에 신촌로 3길이라고 나와 있네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의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한 걸 확인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 사람의 월세액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입력을 해줘 볼게요. 쭉 내려서, 자, 월세액으로 들어갑니다. 월세액으로 딱 들어가면 임대인 성명을 넣으라고 해요. 임꺽정이에요. 자, 주민등록 사업자 번호 이거를 입력을 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고, 이 사람이 지금 빌린 게 다가구 주택이죠. 그럼 다가구로 체크를 해주고, 면적은 30입니다. 자, 30제곱미터고요. 임대차 주소지의 계약 주소지 3길. 자, 임대일이 언제부터냐? 2019년도서부터 이 사람은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서부터 언제까지라고 입력을 해줘도 되지만, 올해 2021년 전체를 다 살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도 무방해요. 어차피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것들을 전부 다 반영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월세액은 40만원이었죠. 근데 이렇게 40만원이라고 쓰면 안 되고 1년치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40만원에 해당하는 1년치는 480만원이에요. 그리고 무주택자만 해당해야 되기 때문에 무주택에 체크를 해줍니다. 요거 작년에는 없었어요. 올해 생겼어요. 체크하는 거. 이 체크하는 란이 올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 무주택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480만원을 탁 눌러주면, 이 사람은 아까 10%만 되는 사람이었죠. 자, 눌러줘 볼게요. 그러면 480에 해당하는 10% 48만원이 월세액으로 표시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와 주시면, 아, 이 사람의 이제 전체적인 자료, 자, 이 사람이 준 자료 전부 다 확인됐는지 볼게요. 기부금 영수증 했죠. 저희 의료비 했죠. 그 다음에 이중근로 원천징수 영수증 입력했죠. 임대차 계약서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간소화 자료까지 전부 다 입력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한테 전혀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한 다음에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연말정산은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미미라는 사람은 100만원이 넘는 세액을 지금 현재 내야 하는 거고, 이 영수증을 이제 근로자한테 주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하고, 근로자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을 했다면 저희는 요거를 마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연말정산은 더존이 전부 다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근로자가 준 영수증을 어느 탭에 잘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은 세무대리인의 스킬이에요. 어느 탭에 잘 입력하고 잘 확인을 해주고 마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잘 되고 잘못되고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케이스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기부금, 월세, 의료비, 이중근로 요거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거 이외에도 실은 연말정산은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서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저희 카페에 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답변 드릴게요. 화이팅입니다.